냉장고보다 차가운 셰프가 눈물 흘린 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그 규칙적인 리듬이 주방을 지배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조차 그 박자를 깨트릴 수 없었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 에센스라는 이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그리고 이곳의 주방을 지배하는 단 한 사람, 셰프 강민서.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수셰프가 내민 접시를 한번 보더니 포크로 음식을 건드리지도 않고 다시 밀어냈다. 플레이팅 각도가 3도 틀어졌어요. 다시. 수셰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접시를 다시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완벽함, 아니 완벽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매일 증명해야 했다. 나 정유진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된 영양학과 졸업생이다. 요리. 나는 요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과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있었다. 레스토랑은커녕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도 없었다. 그런 내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그것도 업계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강민서 셰프의 개인 보조로 일하게 됐을까? 그건 순전히 내 이력서의 착오 때문이었다. 면접 당일 나는 긴장한 채 에센스의 후문으로 들어섰다. 원래 지원한 곳은 근처 병원의 영양사 자리였다. 그런데 인턴 코디네이터가 실수로 내 이력서를 이곳으로 보냈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면접장에 도착했다. 정유진 씨?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실망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런데요. 여기가 맞나요? 저는 영양사. 강 셰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설명할 틈도 없이 나는 주방 한켠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됐다. 문이 열리자 완벽하게 뒤로 넘긴 흑발, 주름 하나 없는 흰색 셰프복을 입은 여성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강민서였다. 영양학 전공.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네, 그런데 저는. 좋아요. 우리 레스토랑에 영양학적 접근을 도입하려던 참이었어요. 손님 중에 특수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분명 오해였다. 하지만 셰프님, 저는 레스토랑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내가 필요한 건 요리사가 아니라 영양학적 지식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일 아침 6시까지 출근하세요. 늦으면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면접은 끝났다. 아니, 그게 면접이었는지도 확실치 않았다. 첫 출근 날 나는 5시 30분에 도착했다. 이미 주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강민서 셰프는 식재료를 검수하고 있었다. 늦었네요. 6시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5시 40분인데요. 내 주방에서는 30분 전이 정시예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나에게 흰색 유니폼을 건넸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관찰만 하세요. 메뉴의 모든 재료, 조리법, 플레이팅을 외워야 해요. 노트 필기는 금지. 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일주일 안에요? 문제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없습니다.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강민서 셰프는 완벽주의자를 넘어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 모든 식재료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됐고 소스의 온도는 0.5도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플레이팅은 자로 재듯 정확해야 했다. 유진 씨. 셋째 날 그녀가 나를 불렀다. 이 생선 요리의 열량과 주요 영양소 구성 분석해 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접시를 보는 순간 내 전공이 빛을 발했다. 약 340칼로리, 단백질 35g, 지방 18g 주로 오메가3, 탄수화물 8g, 식이섬유 3g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히는 338칼로리, 단백질 34.5g이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그것이 그녀에게서 들은 첫 번째 칭찬이었다. 아주 작은. 2주가 지났다. 나는 이제 주방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출근, 식재료 검수, 미팅, 런치 서비스, 짧은 휴식,
디너 서비스, 정리, 그리고 다음 날 메뉴 준비.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 넘었고 샤워하고 침대에 쓰러지면 알람이 울렸다. 유진 씨, 오늘 VIP 손님이 와요. 강민서 셰프가 아침 미팅에서 발표했다. 유명 배우 김태원 씨.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군요. 저혈당 인덱스 메뉴로 특별 코스 구성하세요. 2시간 안에 기회 같네요. 네? 저요? 당신이 영양 전문가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 뽑았나요? 주방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사무실로 달려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건 내 분야였다. 저혈당 인덱스 식단, 대학에서 몇 번이고 연구했던 주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2시간 후 나는 7코스 메뉴 기획안을 들고 강민서 앞에 섰다. 아뮤즈부슈 연어 타르타르 아보카도 크림 퀴노아 크래커. 전체 구운 가리비 콜리플라워 퓨레. 나는 각 요리의 예상 혈당 영양과 영양소 밸런스를 설명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요. 이대로 진행할게요. 당신이 직접 플레이팅까지 하세요. 저요? 하지만 저는 요리를. 오늘 오후까지 수셰프한테 기본 기술 배우세요. 오늘 저녁 당신이 그 테이블 담당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수셰프 박준호가 나를 자기 스테이션으로 불렀다. 그는 주방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었다. 3년. 이곳에서 3년은 다른 곳의 10년과 같았다. 칼 잡는 법부터 다시 배워요. 그는 내 손을 교정하며 말했다. 강 셰프님은 무서워 보이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해요. 오늘 기회예요. 망치지 마세요. 6시간 동안 나는 칼질, 플레이팅, 소스 농도 조절을 배웠다. 손가락이 베이고 화상을 입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 7시 김태원이 도착했다. 나는 주방 한쪽에서 준비를 시작했다. 강민서가 내 옆에 섰다. 떨지 마세요. 손이 떨리면 칼이 흔들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부드러웠다. 아주 약간. 첫 번째 코스가 나갔다. 두 번째, 세 번째. 내 손은 떨렸지만 집중했다. 영양소 밸런스, 맛의 조화, 시각적 아름다움. 모든 것을 계산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서빙이 끝났을 때 웨이터가 주방으로 돌아왔다. 손님이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민서가 나를 봤다. 가요. 당신 메뉴니까. 홀로 나갔을 때 김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환상적이었습니다. 건강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셰프님? 아, 저는 영양사이고 기획만. 정유진 씨가 오늘 메뉴 전체를 담당했어요. 뒤에서 강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언제 따라왔는지 몰랐다. 훌륭한 인재를 두셨네요. 김태원이 말했다.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민서가 나를 봤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리비 플레이팅이 이밀리 왼쪽으로 치우쳤더군요. 다음엔 더 정확하게. 그리고는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간 것을 봤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다. 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특수 식이요법이 필요한 손님들의 맞춤 메뉴를 담당했다. 에센스의 새로운 강점이 됐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내 개인 생활은 사라졌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모두 취소됐고 남자친구 민호와는 3주째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다.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느 일요일 오후 드물게 쉬는 날에 만난 민호가 말했다. 너 요즘 사람이 아니야. 일하는 기계 같아. 예전에 너는 어디 갔어? 미안해,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언제나 중요한 시기잖아. 그 강민서가 뭐라고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민호와 헤어진 그날 밤 나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갈 곳이 없었다. 어두운 주방에 불을 켰을 때 누군가 이미 거기 있었다. 강민서였다. 쉬는 날인데 왜 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도 쉬는 날이었을 텐데.
할 일이 있어서요. 셰프님은요? 나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을 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안했다. 유진 씨.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왜 이 일을 해요? 당신은 원래 영양사가 되고 싶었잖아요. 나는 손을 멈췄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실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일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한 달 전만 해도 요리에 관심도 없었는데. 안 이상해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나도 그랬거든요.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부모님 뜻이었죠. 그런데 의대 휴학하고 우연히 프랑스 요리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10년간 연락 안 하셨죠? 작년에 미슐랭 3스타 받고 나서야 처음 오셨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식사만 하시고 가셨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게 내 길이니까. 유진 씨도 찾은 거예요, 당신의 길을. 그날 밤 나는 강민서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얼음 여왕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을. 2달째 에센스에 큰 기회가 왔다.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 제임스 베어드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평가에 따라 레스토랑의 국제적 명성이 달라질 수 있었다. 완벽해야 해요. 강민서는 매일 아침 미팅에서 반복했다. 메뉴 전체를 재구성할 거예요. 유진 씨, 각 코스의 영양학적 스토리를 만들어요.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으로. 나는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전 세계의 식재료를 연구하고 각각의 영양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합했을 때의 시너지, 심지어 음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고려했다. 봄의 재생이라는 테마로 12코스 메뉴를 구성했다. 각 코스는 인체의 다른 부분을 깨우는 영양소로 설계됐다. 뇌를 활성화하는 오메가3, 심장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발표를 들은 강민서가 말했다. 하나의 여정이네요. 좋아요, 이걸로 갑시다. 제임스 베어드가 오는 날 주방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모든 스태프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고 리허설을 3번 했다. 저녁 7시 그가 도착했다. 60대의 백발 신사,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서비스가 시작됐다. 나는 주방 모니터로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첫 번째 코스, 아무 표정 없음. 두 번째, 세 번째, 여전히 무표정. 심장이 쿵쿵 뛰었다. 6번째 코스에서였다. 그가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있던 웨이터가 무언가 물었고 그는 뭔가 말했다. 웨이터가 주방으로 달려왔다. 손님이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강민서가 셰프복을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녀가 나를 봤다. 같이 가요. 저요? 당신 메뉴예요. 홀에 나갔을 때 제임스 베어드가 일어나 있었다. 30년간 전 세계 레스토랑을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가 말했다. 음식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 6번째 코스를 먹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이 생각났어요. 따뜻함, 안정감. 어떻게 음식으로 이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죠? 강민서가 나를 봤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각 재료와 영양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음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양소 이전에 기억이고 감정이고 위로예요. 제임스 베어드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당신들은 요리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의 리뷰가 나간 후 에센스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약은 3개월치가 꽉 찼고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강민서와 나는 잡지 표지를 장식했다. 요리와 과학의 완벽한 결혼이라는 타이틀로.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압박이 왔다. 더 혁신적인 메뉴, 더 놀라운 경험, 끊임없는 기대. 강민서는 더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유진 씨, 잠깐 얘기해요.
어느 날 밤 서비스가 끝난 후 강민서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미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뉴욕의 에센스 2호점을 열자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대단하네요. 축하드려요. 같이 가요. 나는 숨이 멎었다. 저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건 당신과 내가 함께여서 가능한 거예요. 가슴이 뛰었다. 뉴욕 세계 최고의 무대. 모든 요리사의 꿈. 하지만 나는 주저했다. 생각해봐요. 대답은 다음 주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멈춰섰다.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나는 지난 3개월을 돌아봤다. 난 행복한가? 성취감은 있었다. 인정받는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행복? 잘 모르겠다. 나는 영양학을 공부한 이유를 떠올렸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어서였다. 지금은 나는 엘리트들을 위한 비싼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강민서에게 부탁했다. 하루만 제 마음대로 메뉴를 만들어 봐도 될까요? 무슨 메뉴인데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런치 타임에 해봐요. 나는 그날 아침 일찍 전통시장에 갔다. 에센스는 항상 최고급 수입 식재료를 썼지만 나는 다른 걸 원했다. 한국의 제철 재료들. 시장 아주머니들이 추천하는 싱싱한 채소들. 주방으로 돌아와 메뉴를 만들었다. 된장찌개, 제철 나물, 비빔밥, 보리굴비, 손으로 빚은 송편. 고급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런치타임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셨다. 70대 노부인,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하시는 분이었다. 오늘은 특별 메뉴입니다. 내가 서빙하며 말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신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우리 엄마 손맛이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70년 전 전쟁 직후 엄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단지 정성껏 마음을 담아 만들었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노부인이 주방으로 나를 찾아왔다. 강민서도 옆에 있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인생 최고의 식사였어요. 미슐랭 별보다 더 소중한 거 마음을 받았어요. 그녀가 떠난 후 강민서가 말했다. 뉴욕 제안 거절할 거죠?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어떻게? 당신 눈빛 보면 알아요. 오늘 처음 봤어요. 당신이 진짜 행복한 표정.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이해한다는 표정. 미안해요, 셰프님. 저는 사과하지 마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은 거예요. 나도 한때 그랬으니까. 2주 후 나는 에센스를 떠났다. 강민서는 배웅도 없이 그냥 잘 가요라고만 했다. 어쩌면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나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인분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 급여는 에센스의 4분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웠다. 선생님, 오늘 배운 레시피로 손주들한테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당뇨 수치가 떨어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를 채웠다. 6개월 후 나는 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음을 먹는 밥상이라는 이름의 팝업 레스토랑.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는 단순했지만 각 사람의 사연을 듣고 맞춤으로 만들었다. 암 치료 중인 분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을, 우울증을 앓는 분에게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홀로 사는 노인분께는 따뜻한 추억의 맛을. 소문이 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에센스의 수셰프 박준호도 있었다. 강 셰프님이 보내셨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가 웃으며 말했다. 1년 후 나는 작은 공간을 얻어 정식 레스토랑을 열었다. 소박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미슐랭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곳만의 별이 있었다. 손님들의 미소와 감사. 오픈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강민서였다. 축하해요.
그녀가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오실 줄 몰랐어요. 내 최고의 제자가 독립하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그녀가 자리에 앉았다. 오늘 뭐 추천해요? 셰프님 입맛엔 너무 단순할 거예요. 먹어봐야 알죠. 나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내왔다.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과 보리밥, 집에서 담근 김치, 제철나물. 강민서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참 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촉촉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결국 뉴욕행을 포기했다고 했다. 깨달았어요. 나도 변해야 한다는 걸. 완벽함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뭐요?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별과 평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유진 씨가 떠난 후 많이 생각했어요. 에센스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여전히 미슐랭 3스타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커뮤니티 데이를 열어요. 동네 할머니들을 초대해서 대접하죠. 정말요?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별은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날 이후 강민서와 나는 종종 만났다.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 유진 씨, 제안 하나 할게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에센스와 소박한 밥상이 협력하면 어떨까요? 나는 당신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당신은 나한테 마음을 가르쳐줘요. 협력이요? 함께 요리 교실을 열어요.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기술과 영양학적 지식, 그리고 마음을 담는 법까지.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좋아요. 함께 해요. 우리는 마음과 기술의 요리 교실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에센스의 주방에서. 학생들은 다양했다. 주부, 직장인, 학생, 심지어 다른 레스토랑 셰프들도 왔다. 강민서는 완벽한 칼질과 플레이팅을 가르쳤고 나는 영양학과 재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건 따로 있었다. 요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어떤 미슐랭 별보다 중요해요. 2년이 흘렀다. 소박한 밥상은 이제 3개의 지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규모는 키우지 않았다. 각 지점마다 20석. 모든 손님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크기. 에센스도 변했다. 여전히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더 따뜻했다. 스태프들이 웃었고 주방에서 대화가 오갔다. 강민서는 여전히 완벽주의자였지만 이제는 실수를 용납할 줄도 알았다.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녀가 신입 셰프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2년 전엔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첫 책을 출간했다. 마음을 먹는 밥상 영양학자가 전하는 치유의 레시피. 강민서가 추천사를 썼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다. 왜 우리가 먹는지,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정유진은 내게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줬다. 요리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출판 기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커뮤니티 센터의 할머니들, 요리교실 학생들, 옛 동료들. 그리고 놀랍게도 헤어진 남자친구 민호도 왔다. 축하해, 유진아. 책 읽어봤어. 넌 내 길을 찾았구나. 그가 웃으며 말했다. 미안해, 그때는 이해 못해줘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나 기계처럼 살고 있었어. 이제는 달라졌지만 우리는 친구로 남기로 했다. 어떤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이동식 키친. 마음을 싣고라는 이름의 푸드트럭으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유진 씨, 또 무모한 도전이네요. 강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배웠어요, 셰프님한테.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늘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푸드트럭은 시작은 작았지만 점점 커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고 후원자들이 생겼다. 그 중에는 김태원 배우도 있었다. 그는 정기 후원자이자 가끔 직접 서빙 봉사를 하기도 했다. 저에게 건강한 식단을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죠. 그가 말했다. 어느 겨울날 우리는 홀몸 노인들이 많이 사는 달동네를 찾았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다. 뜨끈한 국밥과 김치찌개를 준비했다. 한 할아버지가 국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셨다. 고맙습니다. 며칠을 굶었는데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거였다. 내가 찾던 것. 별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4년째 소박한 밥상은 비영리 재단으로 전환했다. 수익금은 모두 소외계층 급식 지원에 썼다. 나는 더 이상 레스토랑 운영자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가 됐다. 유진 씨, 이제 나보다 유명한데요? 강민서가 농담했다. 각종 사회 공헌상을 받고 테드 강연 초청도 받았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으려 애썼다. 여전히 매주 주방에 섰고 직접 손님들을 맞았다. 초심을 잃으면 끝이에요. 강민서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국가영양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나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정유진 위원님, 소외계층 영양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첫 회의에서 장관이 물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하지만 숫자와 그래프 대신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한 할머니를 알아요. 70대 독거노인이신데 한 달에 15만 원으로 생활하세요. 영양? 그분에게는 사치예요.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우는 게 현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보여야 해요.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정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식비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영양관리, 커뮤니티 식당 지원, 요리교실 확대.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다. 5년째 나는 다시 강민서를 만났다. 이번엔 특별한 제안과 함께. 셰프님 같이 학교 만들어요. 학교? 요리와 영양을 함께 가르치는 곳.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과 마음을 전하는 교육. 강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 평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죠. 우리는 마음의 요리학교를 설립했다. 학비는 무료.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 1년간 사회봉사를 해야 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소나 커뮤니티 식당에서 첫 기수 모집에 300명이 지원했다. 30명을 선발했다. 성적이나 경력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뽑았다. 왜 요리를 배우고 싶나요? 면접에서 물었다. 돌아가신 엄마의 맛을 재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암 투병 중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 같은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치매셔서 식사를 거부하세요. 맛있는 음식으로 할머니를 다시 웃게 만들고 싶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었다. 모두 진심이었다. 개교식 날 나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여기서 칼질과 불 조절을 배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강민서가 이어받았다. 사랑하는 법. 재료를, 과정을,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 학교는 성공적이었다. 첫 졸업생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였다. 어떤 이는 시골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었고 어떤 이는 병원에서 환자 영양식을 책임졌다. 선생님, 제가 만든 음식 먹고 환자분이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제 식당을 우리 집이라고 불러요. 졸업생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6년째 되던 해봄, 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 췌장의 종양.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암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해요. 의사가 말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민서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다. 항상 차갑던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괜찮아요. 이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인생, 죽음, 의미. 병실에 누워 창밖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시간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퇴원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지막 식탁. 말기 환자들을 위한 특별 식사 서비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유진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서가 걱정했다.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마지막 식탁은 조용히 시작됐다. 홍보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정유진 씨가 재현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날 정성스런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나는 그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재현했다. 70대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 먹었던 짜장면을 원하셨다. 나는 그 시대의 레시피를 찾아 당시 스타일 그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맛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50년 전 그이가 프로포즈하던 날 먹었던 바로 그 맛.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일주일 후 편안히 돌아가셨다. 가족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의 마지막이 행복했어요. 그게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일을 하며 나는 음식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 영양소도 칼로리도 아니었다. 기억이고 사랑이고 연결이었다. 7년째 나는 두 번째 책을 냈다. 마지막 식탁 음식으로 전하는 작별 인사. 이번에는 강민서가 공저자였다. 우리는 함께 쓴 서문에서 말했다. 우리는 평생 음식과 함께 산다. 태어나 처음 먹는 모유부터 마지막 순간의 한 숟갈까지.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삶의 기록이고 사랑의 언어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하지만 더 의미 있었던 건 이것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죽음, 존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질에 대해. 정유진 대표님, 국회에서 웰다잉법 제정을 논의 중인데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말기 환자의 영양 지원, 맞춤형 식사 서비스,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제도. 음식권은 인권이에요. 청문회에서 나는 말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법은 통과됐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다. 에필로그. 1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소박한 밥상의 주방에 선다.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5개 지점. 하지만 각 지점마다 20석을 유지한다. 얼굴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강민서는 에센스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마음의 요리학교 교장으로 전념한다. 지금까지 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들 각자가 세상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함께 요리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아서. 유진 씨, 오늘은 뭐 만들까요? 강민서가 묻는다. 예전의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친구의 다정한 질문. 된장찌개요. 제대로 된 마음 담아서. 좋아요. 내가 밥 짓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한다. 완벽한 칼질도 정확한 온도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마음을 담을 뿐. 저녁, 우리는 함께 만든 소박한 식사를 나눈다. 된장찌개, 제철 나물, 따뜻한 밥. 맛있네요. 강민서가 웃으며 말한다. 10년 전에는 이런 음식을 얕잡아 봤는데 이게 진짜 별이었네요. 배웠어요, 셰프님한테. 완벽을 추구하는 법. 나도 배웠어요, 유진 씨한테. 완벽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우리는 웃는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진다.
문득 생각한다. 만약 그때 착오가 없었다면, 내가 에센스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평범한 영양사로 살았을 것이다. 나쁘지 않은 삶. 하지만 지금처럼 의미 있진 않았을 것이다. 강민서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요리의 예술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얼음 왕국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켰다. 완벽주의자에게 따뜻함을, 이상주의자에게 현실을 가르쳤다. 유진 씨. 강민서가 말한다. 다음 생에도 같이 일해요. 다음 생에는 제가 셰프, 당신이 영양사로 할까요? 좋아요.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우리는 다시 웃는다. 밤이 깊어간다. 하지만 주방은 여전히 따뜻하다. 음식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우정. 이것이 내가 찾은 것이다. 미슐랭 별이 아니라 진짜 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는 배웠다. 진짜 악마는 탐욕이고 허영이지 열정과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천사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때론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든다. 강민서는 내게 악마가 아니었다. 엄격한 스승이었고 이제는 가장 소중한 친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여정을 거치고 어디에 도착하느냐는 것. 나는 우연히 에센스에 도착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내 자리를 찾았다. 화려한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마음 따뜻한 밥상.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충분함을 넘어 완벽하다. 창밖으로 첫 별이 뜬다. 우리는 설거지를 시작한다. 여전히 나란히, 여전히 함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얼음 같던 셰프와 길 잃은 영양사가 서로를 찾고 함께 길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주방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레시피로,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먹이는 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